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제가 17살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불량 소년, 불량 학생으로 그러다가 고2 때 와서 미국에서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잘 집에서 하는 마켓 매니저로 열심히 일하다가 1년 만에 그 뉴욕에서 온 친구 때문에 뭐 코바디스로 가는 바람에 제 인생이 어디로 가시나니까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18, 19살 나이에 저보다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한 6, 7살 연상인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하고 만나자마자 아이고 눈 감자 하고는 그 다음날 동고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땡글땡글 돌아가던 일상도 많이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시죠? 아, 그래요. 예. 다 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18, 19살에 한국에서 가돈 1년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그 노련한 동남아도 돌고 뭐 여러 나라를 돌면서 베이스 기타 치는 여자 밴드에서 그 친구가 동거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혹시 선생님들이 그게 어떻게 결말 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결말 났을까요? 18 소년, 청년하고 20대 중반의 노련한 밴드 베이스 기타 치는 여자하고의 갑작스러운 동거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갑작스러운 동거는요. 예.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happily ever after 오래 살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혹시 그 결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좀 궁금하세요? 예.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자, 그렇게 제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낮에는 그냥 졸려가지고 이러고 밤만 되면 반짝해가지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 나이트클럽도 거의 잠을 1시간 자고 와서 또 아침에 문 열었대잖아요. 그리고 그 건달 같은 친구들은 이제 소위 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밤. 그러니까 제 생활 무대는 밤이에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주변 사람들, 깡패들 이게 밤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거를 시작하고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6개월쯤 됐나? 어느 날 제가 야를 이거 클럽으로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날 좀 제가 일찍 왔어요. 평소에 피카 보는 시간보다. 그래서 우리가 동거하던 그 아파트 정문 쪽으로 차를 몰고 세우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 벤츠, 시꺼먼 벤츠차가 딱 서더라고요. 정문 앞에. 근데 운전자는 남자 뒷머리고 이쪽은 여자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 무슨 큰 사건이 오거나 하기 전에 이상하게 가슴이 펄펄 뛸 때가 있잖아요. 예감. 예. 예감으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차겠죠. 왜 제가 올 비싼 때 차가? 예, 뭐 그렇죠. 그때 그 벤츠가 더 귀했죠 지금보다는. 47년 전이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는 길 앞에 벤츠가 섰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막 가슴이 펑 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승객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게 내 동거하는 여자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남자가 그때 잠깐 내렸던가 얼굴이 돌렸다는데 제가 알아보는 남자예요. 코바디스에 거의 밤마다 바의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술을 먹는데 미국 백인인데 키도 늘씬하고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금발에다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한국 나이트클럽에서 한국 여자 꼬시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친구예요.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동양 여자도 외국 사람한테 좀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다 모든 게 다 자명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렸죠. 제가 이제 그 차는 가고 저는 내리고 야는 제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모르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지 내가 태워주면 나이클 가려고 그랬겠죠. 내가 딱 내렸더니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봤으니까. 울면서 내 바지가랑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젊은 그 나이에 용서가 됩니까?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끝나셨구나. 예, 굉장히 그렇게 끝났어요. 끝난 걸 말씀드려요. 그 얘기 제가 왜 꺼냈냐 하면 제가 항상 지난 강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요 말씀 못 들어요, 요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공부 조금 하고 그때 우리 했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 워낙 일상에 바쁘시니까 기억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잘 보십시다. 제가 그랬죠. 그 다음날 대낮에 파킹장에서 보니까 그 전날 조명에서 본 여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때 야 이거 내 속에서 두 소리가 한 소리는 야 운영아 빨리 사라지자. 이건 아니야. 또 한쪽에서는 너 외로웠잖아. 너 미국에서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사는 얼마나 외로웠어. 눈 딱 감고 그냥 흘러가 보자. 그때 영어 표현에 제일 맞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Any port in a storm.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항구에나 폭풍이 몰라칠 때는, 폭풍 속에서는 아무 항구에는 이너스톤. 예. 그 제가 그때 한국에서 그렇게 설치고 뭐 남보다 일찍 성인들의 세계 쾌락을 다 맛보고 하다가 미국 와서 순진하게 새 땅에 왔으니까 1년 동안 참고 잘 있다가 본물 터지듯이 눈 딱 감고 그냥 가보자. 바로 이런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 오늘의 제가 있게 됐으니까 그것도 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는 아무 항구에는 우선 깃들고 와야죠. 우선 깃들고 와야죠. 이거 따질 겨를이 아닌 거예요. 예, 워낙 그러니까 지금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any port in a storm. 자, 잘 들어보십시다. any port in a storm.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을 피해서 깃들은 항구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죠? 폭풍이 지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폭풍 지나고 나와. 그런데 우리는 폭풍 속에서 급하니까 우선 깃든 항구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건 아니면 정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거나 그냥 찾아 들어간 직장이건 뭐든지 폭풍을 피하려 깃들었던 거는 폭풍 지나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또 멋있는 표현도 그날 이거 배운 날 우리 같이 했어요. 뭐였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누가 읽어보세요? 마 선생님 아니면 오 선생님? Ship in harbor Ship in harbor is is safe. 세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 안전해요. 안전. 그러나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for.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려고 배를 만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배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자고 만든 게 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때 이것도 배웠어요. Red Ocean, Blue Ocean. 이게 뭐죠? Red Ocean, Blue Ocean. 이게 뭐예요? 레드 오션은 나쁜 것 같고 예, 블루 오션은 좀 그렇습니다. 좋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물에 나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작은 물에서 서로 잡아먹자고 싸움질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레드 오션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좁은 데서 아웅다웅 하지 않고 나는 대망의 푸른 큰 바다로 나가서 한번 큰 게임을 해보리라.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무섭고 좀 더 도전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보상은 크겠죠. 크게 나가면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령 LA 같은 경우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들만 상대로 하는 장사라면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죠. 그러나 미주류 백인 사회로 나가서 한번 큰 게임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건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은 어떻게 얘기하면 마이너 리그고 이거는 메이저 리그가 되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Ship in harbor is safe,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for. 선생님들 베가스에 가시잖아요. 제가 베가스를 한심하게도 하도 저는 나이에 드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자, 베가스에 가면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들 베가스 가면 화장실에 가면 향수 이렇게 쫙 있고 뭐 그 타월이랑 페이퍼타를 놓고 누가 화장실 쓰고 손 닦으면 딱 갖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뭐 주머니에 캐시가 있는 도시니까 이거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있죠. 예. 베가스는 특히 그래요. 다른 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베가스는 화장실에 관리인들이 꼭 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이 베가스에 가서 관리인을 보시게 되면, 화장실 관리인을 보시게 되면 당신 여기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그러면 대답이 평균 몇 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몇 달? 누가 화장실에서 오래 일하고 싶겠습니까? 급하니까. 아이고, 이건 뭐 경험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손 닦는 사람들 옆에서 이거 주고 미소 짓고 아주 이 상쾌한 에너지만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균 몇 년일 것 같아요? 몇 달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재미 들린 사람은 안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물어보시면 재미 들린 평균 거기에 근무 기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화장실 근무 기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뭐 한 10년 이상? 적어도 다 10년 넘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폭풍이 오니까 아무 짝이, 제가 뭐 화장실이라는 걸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실에 일하는 직업을 첫 출근할 때 10년 이상 해야겠다고 계획 세우고 시작한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우선 급한 대로 하다가 좋은 짝이 있으면 움직이자. 폭풍 피해서 들어갔다가 10년, 15년을 거기서 썩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친구가 나 누가 직업이 뭡니까? 뭐 하세요? 그럼 솔직히 화장실 일합니다 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느 호텔에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화장실에서 일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은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 화장실 일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요새 많이 강의를 유튜브로 듣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정법 강의를 해요. 제가 선생님 원하시면 저는 말씀드렸어요. 들어가시면 정법 강의만 때리면 9천 몇 개가 나옵니다. 강의 덩어리가 9천 몇 개. 내가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요약하려고 그래. 내가 이분을 잘 알아요. 이게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이 스승의 진정 이름은 진정이에요. 근데 이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정법만 때리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9천 몇 개가. 이분이 하는 중요한 얘기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게 자세라는 거예요. 맞죠? 태도가 전부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 어떻게 접근하는 태도가 전부입니다. 자, 이분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어떻게 예를 드냐 하면 두 사람이 컵 만드는 공장에 나가요. 컵 만드는 공장에. 근데 한 사람은 이거 뭐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지 내가 이걸 미쳤다고 이런 걸 하겠어? 내가 이제 배운 사람이 그러면서 짜증과 불만과 이렇게 맨날 투덜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만드는 컵으로 사람들이 이 목 마를 때 음료수도 마실 테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요 컵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고 하게 만들어서 이걸 쓰는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컵 만드는 공장에 나가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예술을 대하는죠. 마이클앤젤로 그 유명한 화가가 처음에는 가드너였다면서요. 힘들 때. 가드너였답니다. 그런데 그 가드닝 해주는 집의 주인이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꽃을 너무 정성스럽게 애정어린 손으로 가꾸고 그래가지고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을 지원해줘가지고 미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마이클앤젤로가 됐다는 겁니다. 자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하는 거. 내가 세 개 나왔으니까 내가 세 개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한두 개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순서대로 막 안 떠오르니까 막 하십시다. 삼성 LG가 라스베가스의 전자쇼, 소비자 전자쇼, CES라고 해요. 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말씀 옛날에는 뭐 소니, 파나소닉, 이런데 후지, 지금은 LG 지금이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이 다 아주 석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CES를 취재했으니까 삼성 관계자들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 삼성에서 파티를 했어요. 큰 호텔에 그 2층 이렇게 5구의 패리어 같은 걸 완전히 대절해가지고 삼성의 큰 바이어들 우리 같은 취재진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폐막하는 날 큰 파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먹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막 그냥 편하게 환담하고 이러는데 저기 웨이터들이 몇 명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서빙은 다 끝났겠다. 사람들 디저트 다 먹었으니까. 그래도 또 자기들 필요한 무슨 서비스를 손님들이 원할지 모르니까 이거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때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까먹었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웨이터들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웨이터 얘기 나왔으니까 연세 서강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여기서 유학하고 철학을 강의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 교수 엄정식이라는 교수, 우리 형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 그분이 여기서 유학하고 들어가실 때, 유학이 끝나고 들어가실 때 굉장히 제일 아쉬웠던 게 낮에는 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저녁 때는 웨이터를 했는데 웨이터의 수입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 돌아갈 때 그게 제일 아쉽더래요. 근데 웨이터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뭔가 하면 그때 자기가 박사과정 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강연도 좀 하고 철학 전공이니까 미국 기업에 가서 강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서브를 하는데 테이블에 보니까 자기가 강연했을 때 무슨 청중 중에 그러면 쪽팔리니까 다른 웨이터한테 테이블 바꾸자 그런대요. 야, 내가 네 테이블 가자. 그러니까 그런 좀 창피한 순간도 그렇게 본인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먹는데 중동계 같은데 아주 준수하게 잘생기고 우리 테이블 담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합시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당신 인상도 참 좋고 아주 참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UNLV,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무슨 그런 대학이 있어요. 관광 무슨 코스가 있다. 그 대학이 호텔 경영 이런 것들을 제일 알아줘요. UNLV가 농구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듀얼 전공을 했대요. 이중 전공을. 하나는 호텔 매니지먼트, 하나는 베브리지. 호텔에서 또 음료 같은 것도 그것도 과목이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달이면 졸업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호텔에서 오퍼가 오거나 학교에서 오퍼가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오퍼가 와가지고 교수 자리가 나왔대요. UNLV가 그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과목을 중시하는 대학이니까 UNLV에서 교수 자리가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고민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요? 그랬더니 교수로 가면 웨이터 월급이 반으로 준대요. 웨이터 수익이. 자,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웨이터를 계속 할 거냐? 명예를 위해서 교수를 할 거냐?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되겠죠. 네. 호텔에 쫙 운전하고 이제 호텔에 도착하면 거기 요란하게 멋진 복장 이런 거 하고 문 열어주는 사람 있죠. 또 오면 또 1년에 얼마 벌 것 같아요? 글쎄 잘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한 30년 전에 그때 10만 불이 넘었답니다. 30년 전에 10만 불. 아유, 맙소사. 베가스 아니에요? 베가스. 흥청흥청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자기 위에 상관, 자기한테 문 열어주는 잡을 허락해준 자기 상관한테 상납해야 된대요. 상당 부분. 또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도 10만 불. 10만 불.
30년 전에. 자, 그 기왕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프랭크 시나트라 우리 얘기 가끔 하죠. 예. 연예계에서 아주 거물이었던 이제 돌아가셨지만 프랭크 시나트라 장례식에 꽃을 한국 여자가 했어요.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 부인 바버라가 이 여자를 꽃하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백색으로 다 했답니다. 장례식에 그 꽃을. 근데 하여간 지금 돌아가셨지만 프랭크 시나트라가 살았을 때 시저스 팰리스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공연을 잘 끝내고 자기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벨레이한테 뭐 프랭크 시나트라 준다니까 티켓도 없겠죠 아마. 그러니까 차를 쫙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차를.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딱 탔어요. 운전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연 다 끝나고 쫙 타고 차를 갖고 온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What was the biggest tip you ever got? 너한테 제일 크게 팁 받은 게 얼마야 너 지금까지? 이건 4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 그랬더니 그 차 갖고 온 친구가 $100, sir. 그때 누군가가 100불을 준 거야.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200불 줘. 이거 제일 많이 받은 게 100불이야. 근데 200년 더블 해줄게. 200불 딱 준 거야. 그러고선 차를 몰고 가다가 잠깐 서가지고 By the way, 그런데 Who was it that gave you $100 tip? 너한테 100불이라는 기록적인 팁을 줬다는 놈은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글쎄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말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That was you, sir. 프랭크 시나트라가 전에 100불 준 거예요. 그게 레코드였던 거예요.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것도 까먹고 물어보고 100불이니까 내가 더블하게 200불 줘. 뭐 까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기록 갱신한 거예요, 더블로. 그런 게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의 어떤 인간적인 카리스마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었던 단면, 한 인간의 단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급작하게 동거로 들어갔다가 또 급작하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그 여자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날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양다리 고쳤겠지. 그쪽에서는 저는 모르는 거고 그렇지. 예. 아니면 그쪽은 일회성이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때 헤어진 그 순간보다는 훨씬 더 있었겠죠. 그게 뭐 한 달이었든 1년이든 뭐든 이렇게 빠질 뻔한 거예요. 제가 폭풍 피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 잘생긴 금발 백인 남자한테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바다로 나가자. 제가 그 여자를 한 30년쯤 후에 다시 만났어요. 부딪혔어요. 우연히. 참 인연이네. 예. 재밌다. 예. 그 많은 세상에. 제가 그 KBS PD를 오래 했다고 했죠. 다큐 PD를. 그래가지고 뭐 미국 대륙을 샅샅이 다녔어요. 20몇 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공항에서 떠나고 또 오고 뭐 샌호세 공항. 그 다음에 가시면 샌호세 공항 바로 옆에 카지노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클럽이든가 카지노가 무슨 상관입니까? 카지노가 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선생님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공항 안에 카지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그때 취재 갔다 오느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 다 떨군 거 있죠. 제가 한심하게. 근데 이 산호세는 공항 청사 안에 있지는 않고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바로 공항 옆에 붙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스탑오버 시간이 또 한 서너 시간 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방앗간 것도 그래서 또 간 거예요. 참새가. 예, 참새가. 갔죠.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포커 세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이가 뭐 이런 포커 하는 섹션에 가가지고 그냥 싼 거 조금 시간 버리고 할 겸 그냥 뭐 2불 4불짜리 뭐 포커나 하려고 포커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텍사스 홀든 뭐 온갖.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딱 맞닥뜨린 거예요. 반가웠어요. 한 30몇 년 만에 반갑지가 않더라고. 안 반가워요? 왜? 행색이 완전히 카지노에서 저런. 예, 카지노에서 쩌든
반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하고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난 지금까지도 커피를 안 먹고 뭘 하긴 마시고 안 되는데 저한테 돈 좀 꿔달랍니다. 어머머. 아니 그런 데서 망가졌고 맞아. 빠진 사람은 그런 거 안 가진대요. 예. 그런데 꼭 그것이 뭐 저도 일생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사람이 우리가 뭐 어디에 빠져도 좀 기품을 지켜야지.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양반이 노름을 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지금 에너지 사는 스타일 모든 게 내가 딱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옛날 한때나마라도 이런 사람하고 하루라도 같이 보냈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 여자뿐이 아니라 제 다른 한심했던 그 당시에 그 다 돌이켜보면 저는 젊은 시절은 장님이라고 봐요. 장님. 저는 장님이었어요. 지금도 부분장님이지만 그때는 온 장님이었어요. 온 장님.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제 욕망에만 빠져서. 그런데 이게 꼭 저만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그때 위로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표현이 아주 유명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안, 이거 아닙니다. 내가 좀 빨리 쓰느라고 막 썼어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실 테니까 제가 할게요. youth가 뭐죠? 젊음. youth는 wasted. 다 소비되고 만다. 낭비, 소비되는 거예요. on, 뭐에 소비돼요? 영. 이건 조금 좀 금방 선생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얘기를 들으면 젊음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낭비되고 만다는 거죠. 우린 젊은 날 다 장님이라서 그 싱싱하고 그 무한대 에너지를 장님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장님처럼. 근데 많은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 때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넌 말 치마만 두르면 다 쫓아가. 치마만 두르면 이제. 그냥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좋아하는 스승 정법 외에 또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드구루. 네, 이분은 직접 뵀지만 이분은 유튜브로만 봤어요. 가끔 LA에 와서 강연도 하시는데 입장료가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있고 지혜의 값어치는 아는 놈들만 와 이거예요. 싸구려들 뭐 그냥 오중이 떠중 아주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런 거 원치 않고.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건 정확한 영어를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호르몬이 우리의 지성을 하이제크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 인텔리전스, 지성을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정보도 인텔리전스예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뜻이니까, 인텔리전스. 우리의 지성은 is 하이잭, 비행기 이렇게 하이잭. 완전히 저 빼앗아가는 거 그걸 하이잭이라고 그러잖아요. 납치. 인텔리전스 납치, 공중 납치. Intelligence is hijacked by hormone. 맞는 말. 호르몬이 우리의 지성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저도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시 또 그런 만큼 호르몬이 나오고 막 처음 그러면 또 다시 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지혜로워져 간다고 생각하는데 웃긴 호르몬이 네. 떨어지니까 지혜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생 다시 또 윤회하면 또 반복하고. 근데 윤혜 얘기 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생에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느냐. 그게 다음 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헛살 수 없는 거예요. 헛살면 또
또 쳇바퀴처럼 또 그냥 혜택은 갖고 또 지지고 볶고 장님처럼 살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생에 좀 더 유복하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업그레이드 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예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은 업그레이드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삐 사는데 그런 거 신경 근데 쓰지 그 않아요. 자체가 저는 생각해 보면 예. 또 젊음의 날 다시 호르몬이 펑펑 나오는 날로 돌아가면 또 그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장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만 장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않죠. 지혜 없는 사람 늙어도 혜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우리를 장님으로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장소들이 있잖아요. 평소 이렇게 일상 무대에서는 아주 멀쩡하던 사람들이 보십시다. 카지노만 가면 돌아가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또 했다는 거예요. 카지노 같은 거. 그렇죠? 이것뿐이에요. 또 포르노. 요새는 게임도 좀 포르노 같은 게임도 많습니다. 포르노 이것도 또 이거 한 번 빠지면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는 없어요. 그냥 또 완전히 한 사람의 사고가 완전히 엑스레이리스 물드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새는 성질 차이 없을걸요. 근데 남자가 좀 더 보긴 하겠죠. 포르노. 이거 정말 우리 포르노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베가스의 CES 쇼,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그 소비자 그 네. 제품 쇼, 그거 열릴 때 제가 취재를 몇 년을 갔는데 한 번은 가가지고 낮에는 그 쇼를 하고 취재하고 저녁 때는 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름하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막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바깥에 나올 수 있나 하게 그냥 야하게 이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서 같이 블랙잭 하던 삼성 뉴저지 본사에 있는 아주 무슨 실무진 과장인지 되는 사람한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는데 그래서 김영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왜 들리러? 그랬더니 안 모르세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CES 쇼가 열릴 때 네. CES 쇼가 열릴 때 동시에 열리는 또 하나의 쇼가 있어요. 베가스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성인 영화 아카데미 같은 거예요. 성인 영화 아카데미. 근데 거기 옷을 야하게가 입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인 영화 아카데미에 뭐 후보에 오른 여배우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그 성인 영화 안에서 입었던 옷 같은 걸 입고 활보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성인 영화? 요새 영화제에 거기 나오는 이 배우래? 그래? 홍보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벌거벗은 막 다니는 거야 거의. 그래서 아니 왜 해필이면 성인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삼성에 과장하는 사람이 취향 모르세요? 그 CES 쇼하고 쇼에 맞춰서 성인 영화 아카데미는 맨날 그 똑같은 기간에 동시에 한답니다. 베가스에서.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유는 뭐냐? 그런 거를 끌어올라가. 아니죠.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요즘에 애플 폰하고 나머지들은 다 앤드로이드로 연합군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완전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 처음에 비디오 드라마 보고 아주 선생님들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도 지금 애플과 나머지들의 연합군 이것처럼 그때 소니에서는 베이타 테이프가 나왔어요. 베이타 테이프. 소니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VHS 테이프였어요. 기억나시죠? VHS 테이프. 우리 그런 구분을 모르고 그냥 빌려다 봤다고. 예, 베이타는 조금 작았어요. 사이즈가. 그리고 VHS는 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비디오 대여한 가게에 가면 두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베타도 있었고 VHS도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베이타가 금방 죽었어요. 졌어요. 그래가지고 VHS 천하가 됐어요. 그래서 VHS가 CD 나오기 전까지 호황을 누린 겁니다. 그때 잘 보세요. 그때 베이타는 소니에서 독자적으로 한 베이타 시스템의 테이프는 포르노가 없었대요. VHS는 포르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CES 쇼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첨단 기술, 최고 컴퓨터, 뭐 최고 기술, 최고 무슨 촬영 이런 게 나오죠. 최고의 기술이 발달되면 그걸 제일 먼저 적용하는 분야가 어딜 것 같아요? 최고. 과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스포츠, 뭐 축구, 농구 이런 거에 그 최신 방송 첨단 기술들이 동원돼 가지고 뭐 클로스업인, 뭐 슬로우 모션 뭐 이런 거. 또 하나가 포르노랍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양 발달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럼 포르노가 더 생생하게 보이겠네. 그러니까 CES의 이 기술 발달의 동반자처럼 포르노 업계가 같이 크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댐 건설하고 이 터널 파는 데 쓰이려고 했는데 살상구가 됐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장님으로 만드는 것들. 카지노, 포르노, 또 뭐 있죠? 생각해보. 마약, 술, 이런 것들. 이거 다 우리를 일생 장님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나도 돌대가리라서 저는 인생에 이렇게 우리를 휘청거리게 하는 것 다 해보셨어요? 아니면 어떤 함정 이런 거면은 다 해먹었다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건방지고 한심한 저의 이론은 내가 정면 돌파하겠어. 나는 피해가고 돌아가는 거 난 내 타입이 아닌데 성격에 안 맞거든. 내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정면 돌파하고 가리라. 정면 돌파는커녕 그 말씀은 이게 들어갔다 나는 내 의지로 나오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리 경험해보고 좋은 거 나쁘고 내 힘으로 나오겠다. 들어갔다 내가 나오겠다 의지로. 그건데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죠. 근데 그렇게 결국은 했는데 제가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그 지금부터죠 문제. 예, 뭐 지나가 나 지금. 근데 마약 같은지 지금부터죠, 뭐 그런 뭐. 거는 포르노 같은 거야 뭐 또 나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마약 같은 거는 술 같은 거는 그게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포르노도 그럴걸요. 아마 정력이 떨어진 늙은 이들이 아마 딴 건 안 되니까 포르노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일생 가는 잘못하면 일생 우리의 정수를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드는. 계속 가죠. 예. 카지노 계속 그래서 가고, 마약도 술도 계속 가고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정면 돌파 웃기지 마. 피할 건 피하는 게 상수야. 돌아갈 건 돌아가는 게 상수야. 야 와봐. 내가 하면 대역해봐. 내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장님으로 만드는 거는 젊은 시절의 호르몬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지게 이건 나쁜 것들인 것 같죠? 다들 겉으로 보기에 안 나빠 보이는 것들 중에 함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집착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집착.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착. 이 세상에 딴 거는 다 놔도, 딴 거는 다 놔도 자식에 대한 집착, 자기 피부치에 대한 제일 힘든 거죠. 그걸 사람들은 못 넣는 거예요. 뭐 우리 항상 보잖아요. 사회에서 항상 다른 데서 다 아주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올바른 고든 길로 간 사람들 자식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정치권의 사람들도 자식 때문에 망신당하고. 집착이 집착. 그러니까 이런 것들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님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빠져서 일생 허비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결국은 뭐일 것 같아요? 뭐가 우리를 안장님으로 만들까요? 뭐가? 어떤 기술일까요? 어떤 특별한 방법일까요? 지혜. 우리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그 눈먼 열정이라고 그러죠. 눈먼 열정. 어딘가에 빠지면
여러분들 팝송 중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When a man loves a woman,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When a man loves a woman, 여러분들 음치 가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 가사가 그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한테 빠지면 일생 가장 친한 친구의 충고도 안 들리고, 야 저 여자는 꽃뱀 같은 여자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노래 가사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눈멀어 버리면 일생 친구 다 잃어버리고 뭐 가족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열정은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열정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열정은 이해하고 나면 열정이 아니고 지혜예요. 지혜. 지금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잖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정신적으로는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를 삽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들 많잖아요. 자살에서부터 소외, 외로움, 불확실, 불만, 남탓, 안달 조급증. 젊은이들 보세요. 뭐 다리 타타타타 떨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울증. 우울증. 지금 우리 시대는 우울증으로 규정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도.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 시대 우울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하도 우울증이 전 세계 추세라서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정부 부처 중에 외로운 부처가 생겼다니까요. Ministry of Loneliness. Ministry of Loneliness. 외교부, 국방부, 뭐 내무부. 외로운 부가 생겼다고요. 외로운 부가. 어느 나라에서? 영국. 아, 영국에서. 네, 다른 나라도 영국에. 보세요. 내가 전에 한번 내 선생님이 탓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두 번 얘기하기 싫어하는데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루 일하시고 오셔서 기억. 자, 우울증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회의를. 우울증에 대처하는 게 제일 뭐냐? 아까 선생님 조울증에 약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정서가 좀 컨트롤이 돼요. 약, 또 치료, 햇빛 쏘이기, 뭐 많잖아요. 방법들이. 우울증에도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결론 내린 게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우울증의 최고의 대처 방법, 대처약. 사랑? 사랑 좋죠. 근데 사랑이 요즘에 쉽습니까? 사랑하기가. 혜택을 사랑이 되죠. 지혜. 위스덤. 의학 박사들이 꺼내놓은 우울증의 최고 묘약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처럼 알아야 돼요. 깨닫고 알아채리면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모든 건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 공부하고 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네. 알았죠? 뭐냐? 집착, 카지노, 포르노, 마약, 술, 우울증 이 모든 거에 최고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지혜. 지혜잖아요. 그럼 지혜 어떻게 찾아요? 지혜 어디 가서 찾아요? 뭐 파랑새 찾아서 산 넘어갔더니 뭐 맹선으로 세상을 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처마 밑에 있더라 뭐 어쨌든 그런 시도 있고. 지혜 어디서 찾습니까? 선지식을한테 들어야죠.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듣고 아니면 뭐 경전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다 좋겠죠. 지혜는 어디서 찾습니까? 지혜는.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찾는다고 지금 말씀. 네. 지금 거기 보여드린 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하늘의 그물은 허술해 보여던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바로 밑에 그 누가 읽으세요? 우리 저 마 선생님 읽으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Look within and you will find everything you need. 예.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는 다 바깥에서 찾잖아요. 바깥에서. 책에서 찾고 뭐 설교에서 뭐에서 뭐 지혜를 다 바깥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야지. 물론 저도 이 스승들의 강의 듣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를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 이런 분들은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냐? 자기 스스로 찾아오고.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 번역을 해놨는데 그 줄만은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어떻게 까먹었네요. 근데 아주 쉽잖아요. 자, 보십시다, 선생님. 아니 가서 그 지혜는 우리 자꾸 지혜는 자꾸 배우고 경험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우고 경험하고 듣고 뭐 좋은 얘기를 듣고 이런 거는 다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가령 선생님이 누구한테 야 시카고를 어떻게 가느냐? LA에서 시카고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경험이 그 없으면 사람이 말이죠. 선생님을 시카고까지 데려다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지도를 보여주든지 그렇죠. 말로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거라고요. 그러나 선생님이 찾는 시카고는 시카고에 가야 돼요. 선생님이. 가는 길은 여러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캐내느냐? 가는 길은 여러 군데서 귀동냥하지만 어디서 지혜를 캐내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이 밖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밖에서 찾아가잖아요. 밖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 내 속에 이미 있는데. 이 노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번 보십시다. Look within. 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 그러면 you will find. 너는 찾을 거야. 뭘 찾아? Everything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거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찾는, 네가 원하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생을 다 바깥에서 찾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 한번 보십시다. 누구나 불심이 있다. 예. 그 말을 같은 거. 이게 우리가 이거는 거기 밑에 써 있죠. 크리슈나무르티라고 써 있죠. 거기 네. 사람 이름이 있죠. 크리슈나무르티. 네. 보이세요? 자, 읽어보세요. 선생님. 자,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그대로 조금도 비난하지 않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더 아름답다거나 더 덕망 있기를 바라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그냥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때 당신은 한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 여행엔 끝이 없으며 신비와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인간들을 다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우리의 이 신비스러운 신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주하고 그렇게 닮았답니다. 이게 이 돌아가는 운행의 법칙이나 이런 게 이게 소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씨앗이고 우리가 우주의 소우주 미니에이처 축소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까도 어디 모든 해답이 다 있고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지금 누구 거였죠? 여기 이 말이 다 똑같으니까 모든 진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르티의 얘기나 우리가 조금 앞에서 공부하는 노자의 Look within you. 네 속을 들여다봐. 거기 네가 찾는 모든 게 다 있어. 이 말이나 지금 이 크리슈나무르티의 당신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끝없이 아름답고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다. 근데 우리는 일생 바깥에서 찾는다니까요. 일생. 자기의 귀한 시간 그리고 또 혹 지루해 하실까봐 오늘은 여기까지만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래, 고마워. 다음에 우리 또 얘기할 때까지 잘 지내세요. 바이.